2020년 서울시 7급 경제학원론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한 달 소득이 10만원인 어떤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는 쌀과 밀가루만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1kg당 쌀은 1만원, 밀가루는 2만원이다. 이 소비자는 특정 소비조합 쌀 밀가루에서 한계 대체율이 0.5라고 한다. 만약 밀가루를 구입할 때 정부가 키로당 1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효용극대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효용함수가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효용함수를 목적함수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예산 제약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문제에서 쌀과 밀가루의 가격과 소득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초의 예산선은 x 더하기 2y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도출되는 효용함수를 가정할 경우에 효용극대화 1개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서 효용극대화를 하게 되는데, 1개 조건은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이 같아지는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계 대체율은 소비자의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구체적인 효용함수를 주지 않고 어떤 특정 소비조합에서 한계 대체율이 0.5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무차별 곡선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소비조합에서 0.5의 한계 대체율을 갖는 지점이 있다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격 조건을 보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는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여기 예산선의 식을 보면 2분의 1이 가격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밀가루 1kg당 1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는 밀가루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한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예산선은 x 더하기 y는 10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가격 비율은 1이 됩니다.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밀가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특정 소비조합에서 이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된다. 이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어떤 특정 소비조합에서 0.5의 한계 대체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 가격 비율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조금을 주기 전에 가격 비율이 0.5가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 소비조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가격 비율이 1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1로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특정 소비조합과 다른 소비조합을 선택을 했을 때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좌변도 1로 맞춰줘야 이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특정 소비조합에서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조건이 깨지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밀가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이 소비자는 더 많은 쌀과 밀가루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 제약식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이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XY 평면에 그려보면 예산선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러한 예산선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기울기가 1인 이러한 파란 예산선으로 바뀌게 되고, 이 파란색 예산선과 검은색 예산선 사이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밀가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특정 소비조합에서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늘리고 밀가루 소비는 줄여야 한다. 이 소비자는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이 0.5로 같은 어떤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비율이 보조금 지급에 의해서 1로 변하게 되면 이 등호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비율이 더 커지게 되는데 X제에 대한 한 개의 효용의 가치가 X제의 시장 가치보다 작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X제의 소비량을 줄이고 Y제의 소비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거꾸로 X제의 소비를 늘리고 Y제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정부의 보조금이 쌀과 밀가루에 각각 키로당 5,000원씩 지급된다면 밀가루에 1kg당 1만원씩 지급될 때보다 언제나 더 많은 쌀과 밀가루를 소비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선을 따로 하나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쌀과 밀가루에 5,000원씩 지급되는 경우와 밀가루에만 10,000원 지급되는 경우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선을 최초의 예산선에서 방금 앞에서 살펴본 밀가루에만 1만원을 지급했을 때의 예산선, 그리고 쌀과 밀가루에 5,000원씩 지급되는 경우의 예산선을 이렇게 식으로 도출을 합니다. 쌀과 밀가루에 5,000원씩 지급되는 것은 쌀과 밀가루의 가격이 각각 10,0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20,000원에서 15,000원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산 제약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XY 평면에 그려보면 밀가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때의 기울기는 1이 되고, 쌀과 밀가루에 둘 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점 X제와 Y제가 각각 5인 이 점에서 교차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예산선을 도출한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효용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소비점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의 한 지점이 기울기가 0.5인 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0.5라는 점은 파란색 예산선이든 노란색 예산선이든 가격 비율과 다르기 때문에 효용을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 1번에서 살펴봤지만 파란색 예산선일 때는 소비자의 MRS가 가격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X제의 소비량을 줄여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이 노란색 예산선은 MRS 0.5보다 가격 비율이 더 작습니다. X제를 더 소비를 해야만 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기 4번에서는 노란색 예산선에서 소비를 할 때 파란색 예산선에서 소비를 할 때보다 쌀과 밀가루를 언제나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노란색 예산선일 때는 Y제를 줄이고 X제를 더 소비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파란색 예산선일 때는 X제를 줄이고 Y제를 더 소비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어떤 완전 경쟁 시장 안에 100개의 동질적인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단기 총비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출한 고정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때 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문제에서 시장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의 공급 곡선을 구해야 됩니다. 시장의 공급 곡선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별 기업들의 공급량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데, 개별 기업들은 한계비용 곡선이 자신의 공급 곡선이 되고, 이 시장에는 100개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100배를 해서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인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하면 총 비용 곡선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10 더하기 10Q가 됩니다. 이 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니까 이 10Q에 대해서 정리하면 10Q는 MC-10이 되고, 개별 기업이 100개가 존재하니까 시장 공급 곡선은 100Q가 되고, 그러면 이 식에 10배를 하면 되죠. 그러면 10MC-100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MC 대신에 P를 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시장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되고 시장 균형 조건에 의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시장 수요 곡선과 연립을 하면 균형 가격은 100이 나오고 균형 거래량은 9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정부가 기업의 노동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노동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 정책이 기업의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이 빠르게 체감하는 기업일수록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오른쪽 그림은 노동의 수요 곡선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노동이 있고 세로축은 이것은 이제 실질임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은 가격분의 명목임금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이 노동 수요를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최적 고용 수준 조건이 됩니다. 이 왼쪽은 노동을 한 단위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고요. 오른쪽은 노동을 한 단위 고용할 때 얻는 한계 생산을 의미하니까 이것이 일치할 때 최적 고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은 좀 더 가파르게 되어 있고 파란색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A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노동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 경우에 이 빨간색, 이것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 빠르게 체감하는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격이 낮춰질 때 빨간색이 파란색 기업보다 노동 수요 증가량이 더 작게 되죠. 그래서 이 보기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는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탄력성이 커질수록 그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즉각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게 되니까 수요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다른 생산 요소를 노동으로 대체하기 쉬운 기업일수록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생산 요소의 고용 비용이 총 생산 비용 중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총 생산 비용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생산 요소 가격 변화 시 더 큰 민감성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보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총 생산 비용 중에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노동의 가격이 낮춰졌을 때 노동 수요가 더 민감하게 크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의 가격도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크다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겠죠. 그러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도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상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기업일수록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보기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는데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를테면 자본이라고 해봅시다. 자본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생산 요소, 이것은 노동이죠.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
즉 자본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체가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기간의 길인데, 똑같은 생산 요소라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보다 장기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갈수록 가격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4번, 보기에서 제시된 재화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은 국방 및 치안 서비스, 케이블 TV, 공중파 라디오 방송. 우리가 공공재를 배울 때 공공재는 이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의 비경합성은 추가적인 소비로 인한 혼잡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추가적인 소비의 한계 비용이 0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더 늘어나도 기존에 소비하고 있던 사람들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제 불가능성인데, 이것은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기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국방 및 치안 서비스는 비경합성도 가지고 있고 배제 불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TV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하죠. 일정한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만 TV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공중파 라디오 방송, 이것도 공공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은 비경합성이 되겠습니다.